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지금 10월 17일 수요일 오후를 지나가는 시간,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 다시 녹음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상간에 지난 이틀간에 계속해서 이제 테더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 불거졌잖아요. 패깅이 제대로 안 됐네. 패깅 될 만한 그 정도 달러가 비축되지 않았네 하는 문제가 지난 몇 번에 걸쳐서도 계속 테더에 관한 의구심 증폭을 계속해서 비트바이낸스 측에서 계속 문제가 불거져서 시세의 급등락이 계속 있었고, 어저께는 또 HSBC로 전담 은행을 또 바꿨다. 근데 또 오늘 또 다시 바하마의 텔텍 은행에 자금을 비축했다. 그래서 안심해라. 이런 그런 안심되는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어쨌건 제가 결론 내서 제 생각을 결론져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달러라는 것도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종이에다가 푸른 잉크를 찍어서 1달러다, 뭐 아니면 10달러다, 100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하잖아요. 그냥 뭐 돈이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니까 너네들은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테더에 관한 것도 사실상 1대1 패깅되는 숫자가 그만큼 비축이 안 된다고 해도 그거에 관해서 밝혀낼 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의구심을 품을 순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면하고 시간을 계속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에 어떤 사람들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거래소나 아니면은 세력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을 속속들이 계속 그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 여기저기 지금 알박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테더가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불거져서 만약에 이게 이슈화되고 공론화된다면 아마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힘의 분산을 통해서 의구심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희석하면서 약간 사람들의 의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테더에 관한 의구심 같은 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뉴스들이 점점 지금보다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인 테더에 집중됐던 게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점점 시장의 생태계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래소 간의 교환이나 아니면은 피아트 머니와 암호화폐 간의 거래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이제 생태계 구성에 중요한 장기말이 된다면 또 시장 자체가 또 점점 안정화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테더만 의지했었지만 그게 이제 분산돼서 말뚝 하나 갖다 버티던 뭐 100층짜리 건물을 말뚝 10개가 버티고 있으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테더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어쨌든 테더 문제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서 저도 희망을 많이 품었었는데 750에서 730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과거 뭐 하루에도 뭐 몇백만 원씩 올랐을 때 그랬을 때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라서 저는 이거 올랐다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이제 감흥도 없어요. 떨어져도 감흥도 없고 올라도 감흥도 없고. 다음 뉴스는 여기 또 보시면은 이더가 대량 이체 발생 2.8만 이더 규모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더가 요 근래에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이동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더에 관해서도 모두가 다 주목할 때 이더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그거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살펴보실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그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스텔라 같은 거를 관심을 많이 두시고, 스텔라에 관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나 호재거리 그런 거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만약에 등장을 하면 그때는 리플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죠. 왔다 갔다 하면서 리플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추천해서 말씀드릴 때 스텔라 루멘스도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자세한 거는 뭐 제 방송 뒷부분에 나중에 전에 했던 방송 뭐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간간히 말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 아마 그런 정보는 되게 많을 거예요. 한 곳만 집중해서 계란을 담으면 만약에 바구니가 확 엎어지면
안에 들어있던 계란 30개, 100개가 다 쏟아져서 다 그렇게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계란을 나눠서 담을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호주 NSW주 당국, 뉴사우스 웨일즈주 당국 블록체인 토지 등기 시스템 구축 예정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당국이 내년 여름까지 블록체인 토지 등기 시스템의 개념 증명 프로토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POC 프로토콜은 2019년 초 NSW주 토지 등기 부서와 블록체인 기업 크로마웨이가 함께 구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또 나오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도 아마 부동산 데이트 관련해서 지금 블록체인에 계속해서 기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만약에 호주하고 한국만의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도 이런 구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부동산 그런 거에 관해서 아마 블록체인에 기입을 해서 나중에 이게 전 세계가 아마 공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상 정보 그리고 교육 뭐 어떤 그런 거 뭐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 형태, 거주지 기타 뭐 잡다한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가 아마 그거에 관해서 공용해서 쓰고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거에 관해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주로 이제 사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글이나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 그런 회사나 그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그거를 자료로 해서 본인들 이익을 추구하는데 분명히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점점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중요한 건 앞으로 탈세와 탈법과 뭐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라든가 그런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사고 팔 때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 분들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모바일 어플 때문에도 예전보다 좀 약간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가면 이제 VR이나 AR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또 다른 시장이 분명히 형성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은 미국 결제 서비스 플랫폼 리플넷 도입이죠. 그래서 리플에 관한 호재성 기사가 하루도 안 빼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이제 크립토 토마토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리플에 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뉴스를 잘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 그 채널도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알러트에 따르면 영국 금융당국 산하 결제 서비스 플랫폼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어쨌건 리플이 요즘에 계속 호재성 기사가 연이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 좋다 이렇게 그런 심리가 대중들한테 되게 많이 깔려있는 현재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한 공간에 담으면 조금 그렇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리플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막 하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안드로이드 iOS 어플 제로엑스 거래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제로엑스가 리스팅돼서 그 시세가 갑자기 폭등을 한 게 4일 전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좀 전에 유튜브 보니까 누군가 어떤 그 해외에서 조금 명망 있는 유튜버인데 그 사람이 제로엑스가 30% 정도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어쨌건 한바탕하고 지나갔어요. 일단 코인베이스에 등재가 돼서 제로엑스가. 근데 그 다음 거는 제가 뭐 그 유튜버 해외 유튜버 보고 뭐 그 사람이 그 말했다고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에 등재됐다는 자체가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괜찮은 코인이라고 인정된 거잖아요 시장 자체에서. 어쨌건 거기다가 iOS 어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또 등재가
된 거 자체도 코인베이스에서 제로엑스를 좀 긍정적으로 괜찮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25이네요, 현재. 이것도 좀 보시면은 이런 거를 좀 다른 뉴스, 개개의 뉴스가 호재거리 막 그런 거보다 여기 보시면은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량 탑3에 BTC, 이더, 그리고 리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언급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자체는 시장에서 약간 어느 정도 인정됐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다란 세 개의 코인을 얘기했고,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은 암호화폐 전문 마켓 데이터 제공 사이트 코인트렌즈에 따르면 지난 1시간 트위터 언급량 1위 암호화폐는 BTC, 그리고 2위가 이더, 그리고 3위가 XRP 리플이죠. 그리고 네오가 나와 있고, 그리고 LTC, 그리고 네오가 중국 코인이다라고 해서 의구심을 품고 망할 거다. 중국이 결국에는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을 내지 않을까. 네오가 엔트파이낸셜 측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 생활금융 쪽으로 지금 뭔가 블록체인 이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릴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터뜨리지 않고. 지금 시장 어차피 저는 중국에서 있는 세력이나 미국에서 있는 세력이나 유럽을 움직이나 한국을 움직이나 다 똑같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언급량이 괜찮게 상위권 914회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가 리플도 괜찮은 코인이지만 스텔라 루멘도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했던 것 중에 하나인 여기 나와 있는 XLM, 이게 스텔라 루멘스, 여기도 나오죠. 그리고 OMG, 오미세고, 그리고 에이다, 사람들이 이제 폭락해서 완전히 사라질 거다. 찰스 호킨스가 재단을 뭐 떠나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슈거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그랬었는데, 사실 찰스 호킨스가 재단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르다노 재단이 에이다에 관해서 찰스 호킨스가 조금 더 집중하고 카르다노는 손을 띈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IOHK인가? 거기가 만약에 손을 띄면 그건 문제가 되게 카르다노보다 더 커지는데, 결정적으로 IOHK가 만약에 계속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XVG가 버지죠. 익명성 코인의 동정 코인에 대해서 나오고, XVG도 괜찮은 코인이에요.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검증도 받았고 인정받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시세가 보셔가지고 싸다, 그리고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면 매입해 둬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거를 조금 많이 뒤져보시고, 블로그도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버지 같은 것도 만약에 시세가 지금 보시고, 시세를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많이 급등했다가 많이 폭락해 있거나 아니면은 폭락해 있을 때 사야죠. 사두면 지금 어차피 기축인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시세가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버지도. 끝에 보면은 569회로 이제 트론이 나왔죠. 트론도 사람들이 지금 이슈거리로 계속해서 이제 삼고 있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도 만약에 바이두하고의 어떤 제휴다, 이게 공식적으로 표명이 확실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의 서버만 공용해서 뭐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트론이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다는 게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만약에 나올 경우는 지금 시세는 두 번 다시 볼 수 또 보시면은 이더에 관해서도 되게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트위터 언급량에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더 네트워크 미체 거래 56,800건, 병목 현상 여전, 이더리움 네트워크 관련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에 따르면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미체결 거래가 56,800건 기록,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뭐 이더리움이 지금 뭐 아직까지도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포크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원래 테스트를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래는 11월 초에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미뤄졌는데 얼마만큼 미룰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믿으시는 이더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럴 때 이게 만약에 그냥 분할 매수를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다시 나오네요. 그래서 테더 문제 때문에 비트바이넥스 HSBC서 홍콩교통은행으로 은행 업무 이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트바이넥스는 HSBC와 은행 업무를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법정화폐 입금을 돌연 중단시켰고 16일 새로운 입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을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도 아마 반응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스토지에 관해서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보시면은 선 웰킨스 TORJ 스토지죠. 스토지 V3 버전 네트워크 백서 발표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퍼블리셔에 따르면 스토리지 시총 115위 창업자 션 윌킨스가 1개월 내로 스토리지 V3 버전 네트워크 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캡 기준 스토리지는 현재 3.45% 내린 0.35347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스토지 코인이 저장성 코인이죠. 그래서 저장성 코인이 또 죽어있는 것 중에 또 시아 코인이 있죠. SC. SC 코인이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안 좋다고 판단하시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양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죠. 근데 만약에 급등했다면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중국 문호가 만약에 열리면 스토지 못지않게 SC 코인도 주목받을 만한 코인 중에 또 하나예요. 과거 폴로닉스에서 전례도 분명히 있었고 BTS가 지난 24시간 블록체인 활성도 1위라고 나오죠. BTS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비트쉐어죠. 그래서 델라이머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코인 지난 24시간 블록체인 활성도가 1위네요.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오늘 뉴스는 특이사항이 그렇게 많이 없죠. 재미없고 지리한 장세가 거의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가을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이제 눈이 내릴 텐데 이제 세력들도 거의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스월드의 찰리 브라웅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